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하리시 한 편에 숨겨진 정말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문인 김부식의 시인데요. 이 단 4줄짜리 시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입니다. 딱 보면 한자들이 참 아름답죠. 하지만 그 뜻은 글쎄요, 꼭 암호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 같다 할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암호를 함께 풀어볼 거니까요. 이건 그냥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시의 전반부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 속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두 구절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퍼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옛 노래를 부르고 뻐꾸기는 드물게 날아온다. 굉장히 서정적인 장면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특히 뜬금없이 뻐꾸기가 왜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뻐꾸기가 드물게 날아온다는 사실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첫 구절부터 한자 한자 뜯어보죠. 자, 아름다울까 사람인에 써서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인데 보통 기생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오히려 유는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을 더해주고요. 노래창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옛구, 노래가, 말씀, 사가 합쳐진 구가사는 옛 노래입니다. 이걸 쭉 연결하면 아름다운 기생이 여전히 옛 노래를 부르고 있네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어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별포. 곡식 곡을 쓰는 이 포곡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뻐꾸기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날피, 올레는 날아온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상수리 나무 역, 나무수는 배경이 되는 나무를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 드물 희자. 그래서 이 구절은 뻐꾸기는 상수리 나무에 드물게 날아오는구나 라고 해석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고 많은 새 중에 왜 하필 뻐꾸기였을까요? 이 새의 정체,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시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네, 바로 아까 그 기생이 부르던 옛 노래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이 노래, 포곡가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부르던 그 옛 노래는 다름 아닌 고려의 16대 왕, 예종이 직접 지른 포곡가였습니다. 예종은 신하들하고 좀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신하들은 왕의 권위가 너무 무서워서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거죠. 이런 소통의 벽에 부딪힌 왕의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이 그대로 담긴 노래가 바로 이 포곡가입니다. 이 노래에 담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종은 자신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을 뻐꾸기에 빗대었고요. 반대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무리지어 다니는 간신배들은 비둘기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의미가 명확해지죠? 뻐꾸기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건 그냥 새가 없다는 풍경 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 충신이 없구나라는 왕의 깊고 깊은 한탄이었던 거죠. 결국 포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느꼈던 한 인간의 외로움,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 닻이었던 거죠. 자, 이 감정, 이 외로움을 딱 기억해두고 이제 시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의 후반부는 배경이 확 바뀝니다. 우리를 고려 시절을 떠나서 훨씬 더 먼 과거, 바로 중국 당나라의 화려했지만 비극으로 끝난 역사 속으로 데려가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김부식은 포곡가를 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마치 어떤 다른 유명한 음악을 들었을 때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상호의 곡이라는 곡인데요. 이 비교 안에 시의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상호의 곡, 이름이 좀 어렵죠? 한자 뜻을 보면 감이 와요. 무지개의 치마상, 깃우, 옷의. 말 그대로 무지개 치마와 기타롯을 입은 선녀의 춤을 표현한 곡입니다. 당나라 현종 황제 시절 그 화려했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음악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곡에는 그 영광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한 음악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현종 황제의 황금기였던 개원시대에 이 곡은 그야말로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현종이 양귀비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나랏일을 등한시하자 결국 755년에 알록산의 난이 터지면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한때는 축제의 음악이었던 예상호의 곡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듣는 아주 고통스러운 추억의 노래가 되어버린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던 멜로디가 이제는 가장 큰 슬픔과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김부식이 찾아낸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고려의 외로운 왕이 만든 노래, 그리고 몰락한 당나라 제국의 노래.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드디어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짜 위대한 메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두 단서를 하나로 합쳐보죠. 김부식은 포곡가를 들으면서 예종 임금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뭐랑 똑같다고 하냐면 저 먼 옛날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늙은 신하들이 예상후의 곡을 들으면서 흘렸을 그 눈물,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나라와 시대는 완전히 다르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두 시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한 공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공감에 대한 정말 심오한 통찰입니다. 김부식은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왕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멜로디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사무치는 외로움과 좌절, 그 감정 자체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시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듣는다는 것에 진짜 의미에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진짜 잘 듣는다는 건 그냥 표면의 소리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그 보이지 않는 역사와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공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짧은 시 한 편이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냐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그 따뜻한 마음, 바로 공감이라는 덕목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진짜 삶의 지혜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노래에 한번 진심으로 귀 기울여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김부식의 시에서 배운 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일 겁니다.